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진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밴쿠버에 대해서 그냥 한번 떠들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영상으로 제 6년을 담을 수는 없지만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제가 어떻게 밴쿠버에 온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온 지 6년이 된 청년입니다. 처음 오게 된 계기는 6년 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오게 된 계기로는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압구정이면 대한민국 1%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일하면서 깊게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강남 부자들은 자녀들을 강남에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바뀐 것 같더군요. 다들 외국으로 보내고 있던 겁니다. 거기서 깨달았죠. 대세를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부모님께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 삼성동에서 음식점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삼성동이면 대부분 괜찮은 회사원들이 일하지 않냐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냐고.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늦은 야근, 회식, 다들 피곤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캐나다 굉장히 여유로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회식 같은 거는 강요가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부모님 설득을 이런 식으로 끝내고 만만한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사실상 미국, 영국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유학 비용이. 그리고 호주는 크게 메리트를 못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냥 섬나라 아닙니까? 호주 이민 준비 중이시거나 거주 중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캐나다였습니다. 인종차별 없고 땅 넓고 유학 비용 만만하고 기회가 많은 블루오션이었어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모르고요. 도착한 밴쿠버는 마치 영화 같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유학을 했습니다. 첫 1년 죄송하게도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나중에 오더군요. 아무튼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영어는 무슨 한국인들과 어울려 놀았죠. 처음 캐나다는 저에게 신세계였습니다. 집단화 살았으니 좋죠.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여유롭습니다. 산과 바다가 붙어있는 도시는 밴쿠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배 타고 겨울에는 스키 타고 부자들의 천국이지요. 첫 2년 세상 물정 모르고 놀았습니다. 클럽도 가고 술도 마시고. 그런데 2년째 정신이 확 들더군요. 와,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겠다. 정말입니다. 집값과 물가는 비싸고 임금은 적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나라에서 영어 못하고 능력 없으면 도태되는 나라입니다. 삶의 질이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케이스의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영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어이고 이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직종 다 막론하고 영어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기회가 많아집니다. 1, 2년 한다고 잘해질 수는 없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바로 산 증인이고요.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영어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면은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영어로 돌아가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세상이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기회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궁금한 걸 찾으면 한국말로 찾는 것보다 영어로 찾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면은 정보가 훨씬 많거든요. 한국어로 만들어진 정보보다 영어로 만들어진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솔직히 워홀 오시는 분들은 세상 경험하신다고 1년 노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민 생각 중이신 분들, 여기가 호락호락한 장소는 아닙니다. 물가는 높지 집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빈부격차가 큰 도시입니다. 하루에 람보르기니, 페라리 몇 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70년 된 오래된 집도 20억 가까이 하는 미친 나라입니다. 물론 대출이 한국보다 많이 나옵니다. 20%. 보증금만 내도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본 10억짜리 집 사실 수 있으세요? 현실적으로요. 여기 한 달 평균 급여가 4천에서 5천 불 정도입니다. 적어도 꽤나 잘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영어 못하고 밴쿠버에서 한인업체에 들어가서 일하면 저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거 모아서 집 살 자신 있으세요? 한인 업체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인 사회에 돌아다니는 자본도 적을 뿐더러 우리는 너무 작은 필드에 뭉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스시집 대부분입니다. 잘만 하면 프로핏,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들입니다. 하지만 저쪽에 너무 몰려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한인 커뮤니티보다는 인도 커뮤니티 쪽에 가까이 있어 그 차이점을 크게 느낍니다. 물론 언어 장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큰 문제는 용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일을 잘하고 똑똑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들을 써먹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서리 쪽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그냥 젊은 인도 친구가 와서 차를 고쳐준다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친구는 아닌 것 같았고요. 여기서 느낀 점은 과연 한국 젊은이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저런 포부랑 용기가 있으면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나라는 기회는 널리고 널렸지만 우리는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큰 이유는 너무 폐쇄적이고 도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자들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채널을 하지 않고 이 채널을 하는 이유는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 시장에서 저는 꽤나 알려져 있고요. 인도 시장에서는 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인분들이 인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한인들이 캐나다에 온 시점은 저분들과 비슷한데 현재 발전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사실 돈을 가지고 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들의 잠재력을 크게 알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제가 확신합니다. 잠깐 서론으로 돌아갔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밴쿠버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제가 먼저 가졌던 직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캐나다에 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고요. 정말 힘들게 살았던걸요. 뭐가 부족해서 힘들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물론 그러하여 제가 이 자리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창피하지만 이렇게 여기 있네요. 제가 해본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으로요. 저는 경험을 항상 우선시했습니다. 평범한 1세대로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해본 일을 대충 말해보자면 출장 세차 운영과 보트 디테일링 비즈니스, 메카닉, 타이어 테크니션, 자동차 딜러, 음식 쪽 관련해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해드리자면 연봉 잘 받으면서 다니던 자동차 딜러도 때려치고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저는 당장에 돈보다 젊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인 사회가 정말 좁고 돈은 자본이 워낙 작다는 걸. 예를 들어 한동안 한국 스시집과 한국 식당을 오픈하고 싶어서 스시집들을 전전했습니다. 한 달에 3,400 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벌면 세금 떼이고 나면 250입니다. 여기서 집과 전기 핸드폰비 내면 100만원 남습니다. 물론 다운타운 시내에서 룸쉐어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게 사람 사는 삶입니까? 투베드룸 24평 되는 공간에서 5명, 6명이서 삽니다. 외국까지 나와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저도 저렇게 살아봤습니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때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한인 업체들을 무조건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나쁜 분들을 뵌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다른 로컬 비즈니스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고요. 왠지 아세요? 영어 배우려고요. 각 다른 산업마다 쓰는 영어가 다릅니다. 저는 경험을 쌓으려고 이곳저곳 여러 군데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매번 새로 시작할 때마다 한두 달은 얘네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은 진화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동차를 판매했죠. 잘 팔았어요. 한 달에 10대에서 15대 팔았습니다. 탑 세일즈맨이었어요. 외국인들 사이에서요. 월급은 1,000만원대 이상이었지만 제 도덕성과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밴쿠버 딜러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전전했죠.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집 하나는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이곳에까지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현재는 먹고 살만하지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게 일한다면 가능성은 무한한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 똑똑한 학생들이 캐나다에 더 이민이나 유학을 와서 넓은 경험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캐나다 한인들의 입지가 넓어지겠죠. 좋은 일들, 편안한 일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저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은 다 찍어 먹어봐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 혹은 한인분들이 여기서도 힘있게 떵떵거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들의 가치가 너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욱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영상 아래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서두 없이 말했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라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캐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주변에 이민이나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